안녕하세요, 박사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신설동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신설동역에 맛있는 두부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먹고 오는 길입니다. 사장님이 하루하루 두부를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두부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부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쯤 가셔서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신설동역을 나와서 청계천 쪽으로 갈 거예요. 인사는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대표입니다. 박사원입니다. 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네요. 오늘은 사무실을 계속 알아봤어요. 좀 확장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물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창고 공간이 계속 필요한데 지금 있는 사무실 내에서 그냥 계속 조금 더 사무실을 하나씩 얻어갈까, 아니면 아예 큰 사무실을 통으로 하나를 얻을까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근처에 조금 더 큰 평수의 사무실을 얻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아직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와이프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와이프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상사죠. 네, 우리 와이프 컨펌 받아야죠. 그렇죠. 컨펌을 잘 받아서 둘 다 오케이를 하면 이제 그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야? 여긴 다산콜 재단이 있네. 다산콜 센터 여기 있어요. 재단이. 여러분, 다산콜 센터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이용 안 합니다. 저는 이용 안 해요. 예전에 다산콜 센터 쪽으로 주차 위반한 거 엄청 전화한 적 있어요. 자꾸 제 사무실 앞에 누가 불법 주차해가지고 아주 화가 나요, 화가. 다산 콜센터가 그런 역할도 해? 해줘. 다산 콜센터에 대해 알아보니 이렇게나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신고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풍물시장입니다. 풍물시장. 몇 시부터 오픈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써 있어요. 매주 화요일에 쉽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이죠? 오늘은 수요일이죠. 소리가 약속됐어. 저기 안에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끝나가지고 아마 우리를 막으실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시네. 현재 순찰 중이시네요. 여기 앞에만 잠깐 보죠. 또 경비 아저씨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잡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이런 곳이에요. 옷도 팔고, 정말 그런 막 장구도 팔고, 북도 팔고, 전통 악기, 네, 구제 옷을 파는 곳들도 있고, 그런 거 골동품, 만물. 청춘 일본가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저긴 약간 청년들이 아마 이렇게 마켓 같은 걸 형성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갑시다. 뒤로. 매장 이름이 다시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특이하게 생긴 소품샵 같은 곳이 보여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다시다라는 이름의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빈티지한 느낌의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되게 멋쟁이셔. 옛날 TV. 사장님 잠깐 나와도 되나요? 뭐 인터뷰는 아니지만 그냥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근데 사장님 여기 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약간 빈티지 소품들이 있는 건가요? 네, 소품 가구 뭐 저희도 인테리어 회사에서 네. 같이 하는 거라 아 진짜요? 인테리어 사장님 그렇지. 인테리어 하고 이런 소품 같은 것도 이제 저희도 공사 끝나고 나면 저희도 세팅을 많이 해주는 공간이요. 아 진짜요? 여기 쇼룸이고 저 정면 쪽에 또 게라지라고 창고형 또 큰 매장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평일에도 손님들이 좀 와요?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니까 아 주말에 주로 이렇게 많이들. 주말에 이제 워크인 손님들 많고. 아 그렇군요. 이 앞에 뭐 카페 같은 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커피랑 뭐 간단히 맥주랑 뭐. 와.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카페도 있고, 여기가 주말에는 아까 사장님 말한 것처럼 막 어쨌든 커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충분히 올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빈티지 펍 느낌에다가 네,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산책할 장소인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뭐 어디 쪽으로 걸을까? 여기로 가면 좀 머니까 일로 가보자. 오늘 일로 가봅시다. 일로 가면 이제 제기동역 나오는 길이 있을까요? 여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벤치 있고 저 나무 밑에. 저는 약간 저런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죽 쳐져 있는 나무들. 저 나무가 되게 나는 운치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가까이 와봐. 이거는 애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네. 맞아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건데 어떤 주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신년 맞아서 막 뭔가를 하기도 한 것도 같고.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파릇파릇한 20대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40대에 가까운 나이가 되니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자꾸 삐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박사원님은 뭐 이슈가 없었나요? 한 주간? 직장인의 이슈는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요? 일하고 일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는 별일 없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똑같죠. 그래요? 부부싸움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요? 부부싸움 좀 했어요? 부부싸움 어때요? 이번 주에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없고 다음 주에는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아직은 확률이 작지 않잖아요. 저희가 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되셨잖아요. 그쵸. 저도 아직 1년이 아직 안 됐죠. 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선배예요, 선배. 1년이 벌써 됐다고? 그럼 3월 16일을 했는데. 그렇네. 많이 물어보십시오. 선배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네. 한 3달 선배네, 3달 선배. 그럼. 내가 6월 달에 했으니까 3달 선배네. 벌써 좀 있으면 또 1주년이야. 좀 있으면. 그러게요. 1주년도 고민 엄청 됩니다. 뭘 해야 될지. 그러게. 뭘 준비해야 돼. 저희- 결혼식 한 지가 벌써 1년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그래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초창기에 많이 안 싸웠어요? 초창기에는 오히려 싸울 건덕지가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이게 결혼해서 서로 이제 한 집에서 살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조금씩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 한 집에 살다 보니. 그렇지. 왜냐면 이제 연인 사귈 때는 어쨌든 각자의 집으로 가잖아요. 각자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쵸. 서로 몰랐던 거를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진짜 사소한 거지만 그치, 늘 사소한 거지. 정말 치우는 말도 안 거부터 되는 거 가지고 커지지, 싸움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그치. 뭐 집에 있는 물건 정리라든지 물건 정리. 그치.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게 쓰레기고 어떤 게 자기가 쓰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인데. 쓰레기인데 빨리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쓰는 거라고 하니 이게 조금 경계가 모호하다. 쉽지 않다. 그런 경계도 그냥 와이프건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최고다. 그렇지.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건 알지만 자꾸 자꾸 내 눈에서 거슬린다.
계속 필터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필터링이 돼서 이제 그치. 본능은 이제 벌써 손은 벌써 가 있지. 그치. 어. 사람 쉽게 어. 안 바뀐다. 걸리적거리니까 계속 그 손을 가서 이제 어디다 치우거나 버리면 그거 어딨냐고 이제 또 와이프가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또 얘기가 길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맞춰야겠죠. 맞춰 나가야죠. 평생의 숙제죠. 평생 맞춰도 죽기 전에도 싸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죽기 전에도 싸울 겁니다. 네. 평생의 숙제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요. 아, 인간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걸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늘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제어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 아, 두 번째가 결혼했을 때, 세 번째가 자녀를 낳았을 때인 것 같아요.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이 더 어른이 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변곡점이 아, 그냥 모두에게 동일하게 뭔가의 과정이 있다면 저는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진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네요, 저희는 지금. 그쵸. 아이를 낳으면 또 이제 아빠가 되겠죠. 누군가의 아빠가 될 텐데 이제 남편 플러스 아빠까지 돼버리는 거죠. 아이고. 네, 고생길이 열리지만 사실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되게 축복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본다는 거. 왜냐면 요즘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멘토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뭐 마음으로 낳을 수도 있고 내 육신으로도 낳을 수도 있는 건데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 아이가 주는 기쁨을 알 수 있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는 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누려볼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해요. 아이가 주는 기쁨은 어떨지. 말 자체가 성숙된 느낌이야, 약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아, 그쵸. 아이를 양육해보는 경험은 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의 그런 스펙트럼도 당연히 넓어지고. 근데 또 지금 시기에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 자체가 쉽진 않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걸을까요, 우리? 다시 걷도록 하죠. 여기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 이제 딱. 네, 낮에는 그쵸? 여기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은 기가 막히겠네. 낮에 말고 밤에. 밤에? 낮에 먹어야지. 어? 전에 와이프가 여자친구일 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잘 같이 산책을 많이 했었는데 뻐꾸기 소리가 나네요. 여기 엄청 큰 엄마 동상이 있네요. 잘 보이진 않지만. 네, 보이진 않지만. 어휴, 깜짝이야. 뻑뻑 소리가 나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지금 이걸 잘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휴, 조심하십시오. 장비 조심하십시오, 장비. 박사원님, 장비 조심하세요. 맞겠죠? 뭐라도 나오겠죠? 뭐 가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어떤 역이라도 나오겠지. 그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걸로 하죠. 회사 분위기는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좋은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은가? 아니면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하지만 살짝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회사한테 더 도움이 되는가에 그래요.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박사원님은 어떤 게 좋으신데요? 저는 약간 어느 한쪽에도 약간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딱 공과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가족 같은 분위기보다? 아니, 가족 같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는 6시까지만. 6시까지. 그 이후에는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으로. 저는 회사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지만 그치. 업무 시간이 끝나면 공과사가 분명한 그쵸.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다라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너무 가족 같으면은 네. 이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한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편하게 지내는데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도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수 있잖아. 그치. 라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그쵸.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 대표님의 생각은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도 좋죠. 일 잘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도 지킬 수 있으면 최고죠. 근데 이게 어디 하나로 사실 치우친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밖에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쪽인 성향이, 그러니까 저는 성향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는 점점 어른이 된다라는 게 제 어느 중간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그렇죠. 예, 이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는 없는 거죠. 처음엔 나는 그런 사람이다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기도 속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다가 우리가 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오리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오리는 항상 짝을 잃어서 다녀요. 그래요? 우리가 짝이 없는 오리도 있다. 얘는 짝을 잃었네. 예외 상황도 있네요. 그렇죠. 쟤네들도 그럴 수 있겠죠. 예전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떤 커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걔가 오리였는지 거위였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다른 오리가 커플 중에 아마 암컷이었겠죠. 암컷을 노린 거죠. 예, 나쁜 놈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라기보다 짝이 있는데, 골키퍼가 있는데 골키퍼가 있는데 자꾸 골을 넣고 싶어가지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둘이. 얘는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고. 그래서 얘는 됐다. 나중에 내 딸내미가 있으면 이런 남자를 구해야겠다. 이런 남자라면 합격이다. 채가는 오리? 채가는 오리는 아니고. 네. 채가는 오리는 그러면 안 돼요. 네. 남의 거 건들지 맙시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약간 감동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로 나타내는 영상이었는데, 한 번은 어떤 영상이었냐면, 나머지 25는 내리막이겠다.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자꾸 권태기가 온 거죠. 결혼을 하고 권태기가 오는데 이 권태기를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손잡았을 때 나는 어떨까? 내 여자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내 여자가 나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가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 나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싫은 거지.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용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가 최고의 여자입니다. 새로운 거는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여자만큼 좋은 여자는 또 없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만들어야죠. 그렇다고 뺏지 말라고요. 자꾸 주제를 벗어나시는데 다시 돌아가죠. 다시 주제 아까 제가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 근데 사장의 입장에서는, 사장이 아니라 대표의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예. 누구나 근데 좋아하지 않을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 글쎄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 사담도 하고 예. 뭐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일하다가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위기인 게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정작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업무가 뒤처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럴 수 사장의 있죠.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사장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금 더 고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직장인인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의 사담이나 분위기를 약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네. 저는 직장인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회사는 곧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종종 보여요. 그분은 되게 회사에 충성된 사람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왔으면 회사의 직장인의 본분은 일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사담도 본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아, 진짜요? 왜냐면은 그 사담을 함으로써 음흠.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사람이 저는 최근에 좀 몇 명 봤거든요. 근데 너무 어디 하나에 치우치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효율이 좀 덜 나도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직원이 저는 조금 더 우호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도 물론 당연히 이익이 나야겠지만 이익이 나고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냥 사람들과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결론 어쨌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추구하는 방향이라기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상황마다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는 고개도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약간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 저희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동부병원이네. 동부병원. 네, 동부병원까지 왔습니다. 또 이제 각자의 길로 떠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언젠지 모르겠지만 네.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